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첼시의 폭발 사건 용의자로 지명 수배된 아흐마드 칸 라하미가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19일 오전 뉴저지주 북동부 린든에서 용의자 28살 아흐마드 칸 라하미가 총격 끝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경찰이 총격으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ABC-TV의 화면에 라하미로 보이는 사람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실리는 영상이 잡혔지만 라하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오후 8시 30분쯤 뉴욕 맨해튼 첼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29명이 부상했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당시 큰 굉음과 함께 건물의 유리가 깨지는 등 현장 일대 아수라장이 돼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이 운행을 중단하는 등 교통에도 혼란을 빚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뉴저지주 시사이드 파크 마라톤 행사장에서도 폭발이 발생했지만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용의자로 28살 아프가니스탄 출신 귀화 미국인인 아흐마드 칸 라하미의 사진을 공개하며 그를 수배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사건이 외국과 연계됐을 수 있다며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라하미는 무장했을 수 있으며 매우 위험하다며 누구든 그를 본 사람은 즉시 91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원내대표는 재외 동포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할 것이며 정권 교체를 위해 힘쓸 것을 밝혔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뉴욕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세균 국회의장 일행의 방문에 이어 토요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플러싱 금강산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동포단체와 지지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전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모국을 위해 힘써온 동포들을 이제는 모국에서 도와줄 때라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등에서 빚어지는 한인 2, 3세들의 불합리한 피해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이라는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서 그런 고통이 다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대선에서의 역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한 팔을 거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집권해야만 될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저라도 나서서 직접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집권의 한 힘, 축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선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손자이며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역임한 이시영의 조카 손자인 이 전 원내대표를 광복회원, 경주시 종친회 등 동포 100여 명이 참석해 환영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남녀노소 인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모여 우리 전통 문화와 먹거리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맑은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한쪽에선 부침개 등 전통 먹거리들이 쉴 새 없이 붙여집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플러싱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먹자골목에서 문화축제가 열린 건 올해로 벌써 4회째. 이미 플러싱의 명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행사에는 연령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 먹거리와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류재붕 퀸즈 한인 회장은 올해는 더 다양한 인종과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참여해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원도 더 많이 왔고,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실공히 우리가 다민족 이게 행사구나 하는 걸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올해 처음 축제를 찾은 인근 주민도 축제에 함께해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단합력이 좋은지는 몰랐고요. 오니까 좀 재밌고 신나는 것 같아요. 행사엔 KCS 한국무용단 가수 박진현의 특별 공연, 참가자들의 노래 자랑들이 준비돼 주최 측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이어졌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공금 횡령 의혹을 사고 있는 민승기 전 회장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소송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찬성하는 입장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6일 뉴욕 한인회는 후반기 정기 이사회를 열고 과반의 찬성으로 민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권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당초 검찰의 형사 고발 결과가 나온 뒤에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의 수사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 뉴욕 한인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민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뉴욕 한인회가 부동산 체납금 지급을 위해 실시한 성금 모금 운동 뒤 남아있는 잔금 5만여 달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민 전 회장에 대한 소송 찬반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소송을 반대하는 이사들은 승소를 하더라도 민 전 회장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효력이 없다며 이번 일로 발생할 소송 비용 등 재정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 찬성하는 이사들은 금전적 손해가 있더라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인회는 재정 보고를 통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회관 10만 4,292달러, 사무국 3만 596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주민소환위원회는 한인 인사들이 제임스 로툰도 시장을 탄핵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입니다. 한편 로툰도 시장은 이 주민소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로톤도 시장은 팰리세이드 파크 제임스 로톤도 시장 주민소환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소환위원회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툰도 시장이 소송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민소환위원회가 로툰도 시장 가족과 친인척들이 타운 기관 곳곳에 채용돼 지출되는 연간 예산이 6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부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툰도 시장은 주민소환위원회 배후에는 마이클 폴라타 전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확신된다면서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인사들이 폴라타 전 위원장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 제임스 로툰도 시장 주민소환위원회는 지난 7월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유력 인사 서너 명이 주축이 돼 연방국세청에 정식 등록을 마치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로툰도 시장 탄핵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10월 1일이면 연방의회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와 세출 삭감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폐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30일 자정까지 의회가 차기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016에서 2017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한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시켜야 정부 폐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지카 바이러스 퇴치 예산으로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은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19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는 11억 달러 축소안을 내놓으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낙태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양당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추가하거나 민주당이 발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급한 대로 오는 12월 9일까지 발효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에는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공개한 2016 회계년도 시민권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2016 회계년도 첫 9개월 동안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는 71만 8,43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 회계년도 같은 기간 시민권 신청자 57만 1,000명에 비해 26%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민권 신청 증가는 2012년보다 더 많은 것이어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귀화 유권자들의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낳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던 지난 2012 회계년도에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는 66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특히 귀화 시민권자들의 투표율은 높아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미국 태생 히스패닉 유권자의 투표율은 46%에 그치고 있지만 귀화 히스패닉 유권자는 54%이고 아시아계의 경우에도 미국 태생 유권자의 43%보다 귀화 유권자가 49%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불법 체류 단속과 관련해 무분별한 검문이나 체포 사례를 인정하고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애리조나주 검찰이 제시한 이번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민법 집행의 문제를 제기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은 15일 특별한 사유 없이 신분을 조사하기 위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정 의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정 의견서에는 교통법규 위반 검문이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민자의 신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신분을 조사하기 위해 이민자를 검문하거나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서는 이민자 단속기관의 법 집행 권한을 제한할 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찰이 이민자를 색출하고 체포해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하지만 주정부의 최대 수사기관인 검찰이 현 이민법의 집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점에서 또 각 지역 경찰기관의 무분별한 체포와 구금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반이민법 제정에 시초가 된 애리조나주 이민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민자의 신분이 불체라고 의심만 들어도 체포하고 구금한 뒤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압적인 규정 때문에 시행 직후 이민자 단체와 시민 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의료보험이 없거나 체류 신분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 검진 행사가 LA에서 개최됩니다. 굿사마리탄 병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원내 컨퍼런스 센터에서 한인 무료 건강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엔 한인들을 대상으로 자궁암과 전립선암, 당뇨, 안과 검사 등 다양한 검진이 무료로 제공되며 사회보장 혜택에 관한 세미나도 열릴 예정입니다. 제20회 한인 무료 건강축제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됩니다. 헐리우드 영화 산업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의 영화를 소개하는 아시아 월드 필름 페스티벌이 다음 달 개최됩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9일 동안 LA 인근 커버시티에서 개최되는 이번 영화제엔 아시아 지경 51개국에서 오스카와 골든글러브에 도전한 작품을 비롯한 다수의 영화들이 소개되며 해외 영화 제작자, 골든글러브 심사위원단, 영화 감독과 배우 등 다양한 유명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화제 폐막작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끈 리암 니슨, 이정재 주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은 지난해 아시아 지역 27개국 나라에서 제작된 30여 편의 영화가 소개됐으며 한국 영화 무례한이 개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요즘 약을 먹지 않고 침을 맞거나 요가를 하면서 통증을 치료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조사에서도 만성 통증 환자에게는 진통제보다 침술이나 요가 같은 대체요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어앤 씨는 지난 3년간 지독한 목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It's very, very debilitating. Almost some days unsustainable in terms of tolerating it.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는데 요즘은 침술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No, it does not hurt. You know that someone's touching you, but it's not like getting a shot. 만성 통증으로 진통제에 의지하던 코니 씨도 명상을 결합한 대체요법을 통해 큰 효과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I'd given up on life. I didn't feel there was any way out. 이들처럼 미국에선 요즘 침이나 요가 등 약물을 쓰지 않는 대체요법으로 만성 통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이 16,000명의 통증 환자를 조사한 결과 무릎 관절 통증 환자에게는 침술과 태극권이, 목 통증에는 마사지 요법이, 허리 통증에는 침술과 요가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수영 황제 펠프스가 부항으로 피로를 풀고 만성적인 통증을 관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항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whatever Dr. Wu, he is a magician, whatever he is doing, it works for me. I feel much better now. 이처럼 진통제를 쓰지 않는 통증 치료법이 유행하면서 영하 100도를 밑도는 차가운 통 안에서 치료를 받는 냉동요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극도로 낮은 온도에 있다 밖으로 나오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원리를 응용한 건데 관절염이나 근육통에 특히 효과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입니다. I have a couple long-term sort of issues with joints that coming back helps slowly but surely address those issues. 하지만 의학계에선 전신 냉동요법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약물이 듣지 않는 환자의 경우 다양한 대체요법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해 퀸즈 플러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한인 여성 동승자를 숨지게 한 남성에게 최대 징역 10년형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퀸즈 형사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30세 송경유 씨에게 최소 징역 3년 4개월에서 최대 10년형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차량의 음주운전 금지 장치의 설치를 명령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16일 버겐 모리스, 석세스 카운티 그리고 헌터돈과 오션 카운티 등 5개 카운티 소재 고등학교 6곳에서 수족구병에 감염된 환자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에서도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족구병은 흔히 5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걸리는 질환이지만 이례적으로 고학년생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타운 정부가 스페셜 경찰과 크로싱 가드 등으로 일할 한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스페셜 경찰은 일정 기간 타운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정식 경찰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크로싱 가드 자원봉사 신청 대상은 신체 건강한 은퇴한 남녀로 단기 교육 기간을 거쳐 시간당 $15, 주 2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노스햄스테드 타운 정부는 지역 내 한인 등 이민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발생 때에 각종 대처법 등이 수록된 안내 책자를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제작해 곧 배포할 계획입니다. 타운 정부는 또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재난 발생 때의 대비 요령 동영상에도 한국어와 베트남어 자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아침에 안개가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에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가끔 흐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